최근 일어난 과천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그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보다 안전한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까지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터널을 가득 채운 화염이 차들을 가로막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구간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쯤.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수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는데 두 방음터널은 모두 아크릴 수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방음터널 소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음터널의 방제 기준을 담은 국토부 지침을 보면 방제시설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닌 검토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장소에 따라 방제시설이 아예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다수 이어집니다. 환경부에서도 관련 기준을 마련해 두곤 있지만 주로 미관과 소음 저감에 대한 내용이고 소재와 관련해선 내구성,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고만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방음터널 소재와 구조가 불이 났을 때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가연물로서도 기여하는 부분들, 터널형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방차의 접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부분들,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의 또 이제 운전자라든지 자동차들이 좀 화재 확대 위험성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도로 상황 혹은 또 다른 터널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방음 시설의 경우 아크릴 수지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혹은 접합 강화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아크릴 수지가 가장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수원시 하동 방음터널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강화 유리를 사용해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파손 우려와 비용 문제로 터널 천장은 플라스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에 이 유리 소재 판넬을 설치할 경우 평면이기 때문에 하중에 따라 가지고 파손이 될 우려가 높고 공사비도 1.5배 이상 확보된 예산으로 상연적 방향 방음벽을 우선 설치를 하고 나머지 호수공원 방향 방음벽이랑 지붕 판넬은 주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방음터널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현재 도내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40곳, 고속도로를 포함하면 70여 곳에 달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한편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도 남은 가운데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이렇게 방음터널이 안전 사각지대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설치 과정부터 있습니다.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책임 주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안전까지 고려하기가 힘들어진 건데요.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라도 명확한 원칙과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의왕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인근에 방음터널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지 4년 만입니다. 예정에 없던 시설인 만큼 교각을 새로 만들고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만드는데 6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자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경부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높이 17m, 길이 700여 미터에 달하는 방음시설이 세워졌습니다. 17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는 원인자가 아닌 도로공사와 안성시가 분담했습니다.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와 안성시는 사업비 분담과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10여 년 동안 법정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책임 소재가 쟁점이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이 지고 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 5대5로 하지 안성시하고 안성시는 아니다. 우리 5대5 너무 많다. 소음 피해의 정도가 정작 설치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C 구간. 도로 한쪽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반대쪽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도 한쪽은 방음시설이 있지만 반대쪽은 주택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원인자인 도로사업자와 용인시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원의 크기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한 거죠. 최근 도내 간선도로가 많아지고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관련 소음 민원은 연간 700여 건에 달합니다. 설치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방음 터널이 집단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좀 귀찮게 굴면 마지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합당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 게. 도로 안전을 위해 우선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 보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시군이 관리하는 방음 터널만 40곳, 11km가 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을 합하면 70여 곳이 넘기 때문입니다. 관리 규정도 없고 각각 운영 주체가 다른데 그대로 불구하고 이런 안전 관리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이거는 확인하고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 좀 검토해야 된다.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도내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데만 줄잡아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음시설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네,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조사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방음 터널 보완을 하고 있는 수원 사례를 앞서 살펴봤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게 2년 전인데 지금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원시 하동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난 건 2020년 8월입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2년 넘게 흐른 건데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복구비는 70억 5천만 원으로 순수 공사비로만 60억 원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2020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방음터널은 아크릴 수지,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번엔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천장은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소재를 쓰게 되는데요. 일단 천장에 유리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리로 인한 2차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또 천장을 유리로 할 경우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시공법도 달라져야 해서 비용이 1.5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설치되는 방음판 자체만 놓고 보면요. 폴리카보네이트는 1제곱미터당 32만 원, 강화유리는 36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기존에 쓰였던 아크릴의 경우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보다도 30% 정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음판 소재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강화유리, 플라스틱, 이 소재 성질로만 봤을 때 이 화재에 취약한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공개한 자료입니다.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제 대책 수립 연구라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험을 했더니 아크릴 수지의 인화점은 280,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450도 정도였고요. 접합 유리는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크릴 수지의 경우는 방음판이 녹아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타는 특징을 보였고요. 세 가지의 소재 가운데 화염 전파도 가장 빨랐습니다. 화재 안전성만 놓고 보면 가장 저렴한 아크릴 수지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다면 가장 저렴한데 가장 위험한 이 아크릴 수지 소재로 된 방음 시설이 가장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 걱정인데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황 조사 그리고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관리나 설치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게 어려운 점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방음시설이라는 게 아파트나 도로 신설 과정에서 민원에 의해 지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필수 시설이 아니라 부가 시설처럼 들어서다 보니까 설치 비용을 누가 낼지 또 관리나 보수는 누가 할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후속 관리나 보완이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참 돈 먹는 하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방음 터널을 설치하고도 또 후속 관리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 주체도 애매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따르는데 이게 뭐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원시 하동 방음 터널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면요. 2012년 광교 신도시 개발 당시 도로를 만들면서 GH가 지은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는 용인과 수원시의 절반씩 걸쳐 있고요. 일대 도로 관리는 수원시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터널 화재 이후 복구 과정에서 수원시는 각 주체의 비용 부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아서 자체 예산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공사비 30억 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소재로 짓기는 해야 하는데 수십억 원대의 예산 확보는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인 거죠.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수원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다시 한번 요청해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방음터널 적용 소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문 기관을 통해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근데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자체들은 미봉책으로 플라스틱 소재 방음판에 내화성 도료를 입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승 기자 수고했습니다.